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김상욱 시장 당선인의 시민 대상 소통 행보가 연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 시장 당선인은 민선국이 시장 출범에 앞서 시정에 반영할 울산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잇따라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유세차 없고 돈 안 드는 선거 표방 등 파격적 행보로 민선국이 울산시장에 오르게 된 김상욱 당선인. 젊은 정치인 김 당선인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은 스킨십 강화 등 거리낌 없는 소통 행보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시민 소통 행보는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3일과 14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주관한 새로운 울산 시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울산 지역 5개 구군 시민들과 교감의 장을 가졌습니다. 울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 민선국이 울산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식이로든지 많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김상욱 당선인이 울산 시민을 대표해서 울산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김태선 시당위원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김상욱 시장 당선인은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민선국이 시정 1순위 사업으로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 해소를 꼽았습니다. 급한 노선 3개만 먼저 추려서 9월 말에 여기부터 일단 다시 살리는 것. 그게 지금 123번, 126번, 307번 일단 이 3개부터 살려놓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화로와의 부조화 등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대화로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시민 공론회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보기 싫다고 없애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울산 시민 전체의 의견이 어떤지 그래서 1안, 2안, 3안 중에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현장에선 이 밖에도 지역 상권 침체, 복지와 돌봄,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견들이 폭넓게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시민과의 소통 행보 의지는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15일까지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시민 추천을 받고 이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상욱 시장 당선인의 민선국이 울산 시정 추진 방안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오는 17일 채널 24번 JCN 울산 중앙방송의 특별 대담 프로그램 새로운 약속 울산의 내일 김상욱 시장 당선인에게 듣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등원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김태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에 발탁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김태규 의원을 원내 수석대변인으로 위촉해 기존 최수진, 최은석 의원과 함께 3인의 수석대변인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원내 수석대변인 발탁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정당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인 만큼 말 한마디에 무게를 늘 새기겠으며 국민께는 정확히 전하고 잘못된 것에 분명히 맞서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오문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에 최영준 보좌관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문환 위원장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노동법을 전공한 노동법률 분야 전문가며 최영준 부위원장은 국회 수석보좌관을 역임하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과 입법 업무를 담당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출범식을 개최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위촉을 진행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모집에 들어가자 울산에서도 지역별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중구당원 일부는 어제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능과 방관으로 지방선거 참배를 초래했다며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구는 오상택 지역위원장의 재선 도전에 박태환 전 중구청장과 신성봉 전 중구의회 의장 등이 거론 중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의회가 어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년간의 의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석주 의원과 천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회고했으며 이번 회기를 끝으로 집행부를 떠나게 된 김두겸 시장은 울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한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도 아이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자 울타리가 돼주길 당부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폐회 후 울산시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8,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양지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3억 4,200만 원과 현대청운고등학교 본관동 외벽보수공사 17억 3,900만 원 등 총 20억 8,100만 원 규모입니다. 양지초는 본관동의 노후 옥상 방수시설 등의 문제로 현대청운고 본관동은 준공 후 46년이 경과하면서 외벽 균열 등으로 지속적인 보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성과 선거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명 노태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등으로 현직 대법관 지위를 잃은 경우 위원장직도 함께 내려놓도록 하고 선관위원에게 인정돼 온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선거관리기관 구성원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휘체계의 책임감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태악 방지법을 통해 선거관리의 책임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지난 4월 울산 웨이즈 프로야구단에 입단한 미국 메이저리거 출신 내야수 최지만 선수가 어제 팀훈련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그동안 무릎 부상으로 재활을 이어온 만큼 이번 훈련 합류는 몸 상태 점검을 위한 것으로 실전 경기엔 당장 출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원진 감독은 최지만 선수의 경기 복귀 시점에 대해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롯데와의 홈 3연전부터 늦으면 8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코치님들께서 배팅을 치는 거 보니까 바로 떠야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불안한 감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감이 조금이나마 좀 덜 했을 때 나가는 게 좋다고 하지만 울산의 팀에 보탬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최근 울산에서 잇따라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어업 과정에서 그물에 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괭이 혼액을 줄이기 위한 어구가 개발됐지만 현장 보급은 더딘 상황입니다. 나경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울산항 인근 해상에서 몸 길이 136cm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일과 8일에도 울주군 솔개해변에서 어린 상괭이 사체 2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사체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후 현장으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확인하였을 때 불법 포획 흔적을 발견치 못하여 고래연구소에 인계 조치하였습니다. 발견된 상괭이 모두 불법 포획이나 외부 훼손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만 나흘 사이 상괭이 사체 3구가 발견됐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해역에서도 상괭이 사체 발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폐사한 상괭이는 1,000마리가 넘습니다. 좌초와 표류, 혼액 등의 이유로 매년 3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경이는 연안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로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문가들은 상경이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어업용 그물에 걸리는 혼획을 꼽고 있습니다. 포유류인 상경이는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물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생물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잡초나 표류 등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액이 된 개체들이 버려져서 투기가 돼서 잡초나 표류로 발견되는 게 아닌가, 일부를 부검을 했을 때도 혼액에 의한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경우. 이에 해양수산부는 상경이가 그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탈출형 안강망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혼액이 발생하는 주요 어구인 안강망 같은 경우에는 상경이가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어획량 감소가 없이 상경이만 탈출할 수 있게끔 한. 하지만 어획량 감소 등의 우려로 보급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상경이 보호와 어업인의 생계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어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규 사업 등 13개 분야 20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울산 시민 누구나 교육청과 각급 학교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설문 결과는 관련 부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울주군 범섭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분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미경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울주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범서읍은 전국 군 단위 읍면 중 3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단일 청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권별 거점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범섭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분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어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구 태화루 모감주나무 군락지에서 태화루 모감주나무꽃 관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태화루 모감주나무 군락지는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자생 군락지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화루 모감주나무 관찰장은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와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2026 울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7일 문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와 IBK 기업은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5개 구군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우수기업 100여 개사가 동참해 590여 명 규모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기업 당단자와 구직자 간 1:1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진행되며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면 즉석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행사장에서 신정지로 쓰러진 30대 여성이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분쯤 행사장 인근 식당에서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졌으며 나물주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로 A씨를 병원 도착 전에 살렸습니다. 현재 A씨는 병원 치료 중인 상태로 울산소방본부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도심 온도가 외곽보다 높게 나타나는 도심 열섬 현상이 기후와 도시 형태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니스트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임정호 교수팀이 전 세계 2213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한랭 지역은 낮에, 건조 지역은 밤에 열섬 현상이 두드러졌고 건물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열섬 현상이 강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폭염 대응과 도시 재개발 등 각 도시의 기후 조건과 공간 구조를 반영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오는 9월까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동구청은 먼저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인파가 밀집한 지역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순찰하며 실시간 궤도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 주전 몽돌해변 등에서는 AI로 제작한 폭염 예방송과 안전홍보 콘텐츠를 송출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양수기 가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범서읍 선바위 일대에서 진행된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도로 침수를 가정해 재난관리기관 간 협조체계 확인과 응급복구 대처 등을 훈련했습니다. 또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수기 사용법을 실습하고 호우 피해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5개 구군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은 연말 위주 성금 모금 캠페인을 연중 확대해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캠페인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출범식에 이어 구군별 각 1억 원씩 구군 배분 사업 지원금 전달식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모닝앤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